그거 안 돼갖고 애를 먹었네. 지금 됐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낮에 18도까지 올라가네요. 완전히 이제 봄인데요. 네. 동네는 보니까 산수유가 벌써 꽃망울이 터졌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저께 우리 신과 원장님이 얼굴이 안 보였는데 네. 안 들리나 보다. 어제 아침에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 컴퓨터가 완전 먹통이 돼가지고 지금도 치과에 못 가고 지금 집에서 지금 하고 가려고 지금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오늘도 근무신 거죠? 네네. 예. 장필규 소장님은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혹시 궁금해서. 저요? 집에서 한 8시쯤 나가요. 네. 원래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아니, 오전 근무만 해요. 9시부터 12시. 아니, 어저께 진재근 선생님이 주관하는 책 거기에 네.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두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네. 마지막에 토론한 건데, 근데 두 분이 시간이 되면 어저께 한번 영상을 보시면 조금 공감 가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네네. 한번 보시면 두 분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두 분들이 힘을 합치면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영진 예. 대표님이 앞서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문장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시인의 고향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라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순한 사람이 좋아요라고 하는 순한 사람이 좋아요. 잔정은 많고 말수는 적은 사람. 부끄러움에 가끔은 볼이 발개지는 눈매엔 이따금 이슬이 어리고 가만히 한숨을 숨기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고도 선뜻 밥값을 계산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런 글이고요. 그리고 순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티 안 내고 배려하고 또 배려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순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스스로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혹여나 상처받을까 살펴보며 염려하고 벗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익숙한 소리에 귀가 열린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길을 두기 마련입니다. 온갖 잡음이 섞인 칵테일 파티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에게 의미 있는 특정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초원에서만 살던 한 인디언이 초고층 마천루 빌딩이 줄비하고 자동차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 뉴욕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난다며 길 옆에 있는 건물 정원의 잔디밭으로 가서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봤습니다.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벌레 소리를 들리냐라고 인디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숲속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람과 물과 새와 벌레 등 자연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미덕 중의 하나는 집중력입니다. 수시로 울려대는 스마트폰, 현란한 광고의 물결, 인터넷에서 수시로 바뀌는 인기 검색어 등 주의를 현혹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간의 지각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선택과 집중의 능력입니다. 현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잡념을 없앤다는 뜻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는다는 뜻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느끼는 바가 좀 있으실 거고 아마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소외가 있으실 텐데요. 한번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님이 들어오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문장을 읽었는데요. 박은선 선생님은 일단은 이렇게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 같이 들으시면은 오늘 한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희망이란 이 단어를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방향에서 한겨울에 너무너무 추웠고 이제 어제하고 지난주하고 이제 밭에 나가서 보는데 작년에 심어뒀던 그 겨울을 나는 식물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거름도 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진짜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부추가 올라오고 쪽파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명이나물이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봄에 파릇하게 올라오는 그 새싹들을 보면서 저는 결국은 희망이라는 것을 봤고요. 결국은 어제 저녁에 이제 그걸 하고 저녁에 우리 청년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서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교회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활기차지 못한
항상 패배의식이라든지 절망에 쌓여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가서 한 80여 명의 우리 리더들, 청년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는 거기서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또 한 가닥 그 새싹이 올라오듯이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나눈 것 중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말수가 적은 사람, 그리고 대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꼭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전후 아니면 순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결국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규랑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희망이라는 그 글이 길로 만들어졌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희망도 중요하지만 앞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어저께 유영진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순한 사람이 좋아요라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관상만 못하다고 합니다. 관상. 근데 관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신상만 못하다. 그게 그 순한 마음, 그 심성이 좋은 사람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새로운 걸 배운 거는 여기 아까 말 없는 사람, 밥값을 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밥값은 제가 잘 내긴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 식사를 못 내게 하고 제가 내긴 하는데, 말이 없는 사람, 요거는 제가 많이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소리에 귀가 열린다라는데, 누가 자기를 예를 들어서 소리 없이 헌담을 해도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멘탈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어쨌든 집중과 선택은 나이가 들어서 저는 이제 나이가 60대 후반이다 보니까 어떤 꿈과 희망 이런 거보다는 이제 내려놓는 거랑 쉬는 거, 운동하는 거하고 조용히, 그리고 책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간에 저는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잘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맨 앞에 희망이라는 부분 들을 때는 좀 욕망이 적고 평소에 기준치가 너무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러니까 눈이 고급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도 어려울 때 희망을 갖기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희망을 갖게 만드는 참 좋은 힘 중에 하나가 하루를 그냥 일정하게 살아내는 능력,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뭐 대단한 능력보다, 그래서 그게 대단한 능력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때 좀 서 있고 좋은 루틴이 서 있으면 그럴 때도 유리하겠다. 그리고 옆에 좋은 동료가 있다면 그 어려운 때도 쉽게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한 사람이 좋아요라는 대목에서는
안녕하세요, 유지희님. 안녕하세요. 순한 사람이 좋아요. 그 제목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순한 사람이 약간 불편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어디 가면 맨날 당하고 다니겠다.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오히려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순하고 잘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때는 좀 적당한 사람들 만날 때는 시도를 안 하던, 그러니까 약간 끼가 있는 사람들도 보통 때는 잘 안 덤비는데 순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찔러봐가지고 사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한 사람이 끼어 있으면 신경이 조금 더 쓰이는,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저도 약간 강성일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뭔 일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 생각만 하고 제 스타일만, 제 기술이나 제 방법만 생각하고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한테 또 나중에 상처받았다고,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상처 줄까봐 불편할 때도 있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지 너무 이 순한 사람에 대한 이 정의가 좀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조금씩 사람마다. 근데 저는 무른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이 좋다, 요렇게 조금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좀 자기 힘이 있어야,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농담 한 번을 해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농담도 못하는 그렇게 순한 분들도 좀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도 한 분이, 가까운 분 한 분이 집에서 좀 되게 많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밖에 좀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좀 힘이 있는 분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도 그냥 농담처럼 아유, 네, 이제 독립할 기회가 됐네, 이럴 때 독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툭 던지고. 근데 약간 힘이 있고 또 남자들 중에는 이제 좀 그 정도 해도 이렇게 받아내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근데 너무 순하거나 무른 분한테는 그런 말도 편하게 이렇게 못하는, 이런 것도 좀 있어서 다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소리에 귀가 열린다, 요거는 귀만 열리는 게 아니라 눈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컴퓨터 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길을 가면 뭐가 눈에 잘 들어왔는지 혹시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실 수 있으니까, 모르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컴퓨터 세탁이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컴퓨터 세탁. 예, 그죠? 예. 있어요. 제가 하도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컴퓨터 세탁도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서 실실 웃고 저런 것도 자꾸 눈에 들어오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서 역으로 그거를 자꾸 이용하는 그런 것도 참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익숙할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러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익숙한 소리에 귀가 열린다, 이것도 서로 선한 사람들끼리 스스로도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쓸 때는 좋은데, 근데 이거를 또 그렇게 쓰기도 하더라. 예,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그 현상하고 좀 비슷한 반대로 하는 거가 있는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거, 요런 부분에서도 잡념을 없애는 게, 조용해야 잡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약간 시끄러운 데 찾기도 하잖아요. 백색 소음. 예,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백색 소음 검색하면 혼자 집에서 일할 때 이렇게 잡소리가 막 많이 들려야, 그래야 일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카페 나가기 싫은 분들, 그분들 틀어놓는 그런 영상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예, 잡념을 없애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좀 조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잡음이라든가 이런 거가 중요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에 가거나 바닷가 보면 편안한 게
그게 조용해서가 아니고 실제는 숲에 가서 보면 그 많은 이파리들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 이게 분석이 안 돼서 그렇대요. 너무 많은 게 들리고 있는데 파도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파장이 섞인 게 쫙 들려오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니까 내려놔서 그래서 마음이 쫙 가라앉게 되는 거래요. 예, 그래서 그렇기도 하구나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박은서 선생님하고 유지희 선생님이 그 금원 파티에 아마 처음 오셨죠? 네.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 네, 처음입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웃으시니까 뭐 아주 웃는 게 최고죠. 웃는 거. 저도 웃음이 참 행복의 씨앗이고 근원인데 실제로 사회생활 하는 데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웃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웃음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죠? 제 핸드폰 핸드폰 받으세요. 원래는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이렇게 안 한다고. 네, 말씀하세요. 네. 아직도 비몽사몽 잠결. 그 정도는 안 해. 네. 그리고 우리 유지 선생님께서도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네. 저는 7시 57분부터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참여 허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걸 늦게 떴나?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는 공원장님이 라이브 방송을 키셔서 오늘 방송이 안 죽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예, 저도 다음부터는 페이퍼 작업을 해서 미리 사전에 네. 자료를 올려서 공유할 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V 코리아에 들어가면은 첫 홈 화면에 각 토요 금원 파티 그거 누르면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짧은 문장을 3문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이란 어떠한 이 개념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순한 사람이 좋아요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실제로는 순한 사람이 좋다. 유 대표께서 이제 그거를 물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은 사람은 실제로는 안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오히려 순한 사람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융통성 이런 부분들이 다 부드러운 사람하고 통하는 것 같고 부드럽다는 거는 가장 태도의 근본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나이 들어가면서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나이 들어감이 좋은 것이 이렇게 순한 사람, 그다음에 부드러운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익숙한 소리에 귀가 열린다 이 부분. 저는 이제 바다보다도 이제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면은 실제로는 새소리가 상당히 저는 좋습니다. 물소리도 계곡의 물소리도 좋은데 새소리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구름을 보는 거하고 바위를 보는 거 그다음에 또 사계절 꽃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산에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저는 이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하고 범접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자연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결국 인간의 스승이고 그 자연의 섭리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 속에 가면은 상당히 좀 겸허해지고 자기의 실상을 좀 바라볼 수 있고 잡념이 또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자연 속에서 어떤 익숙한 소리를 듣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사들끼리 이렇게 트레킹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만남에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만남의 모임이라는 게 결국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친한 법들과 산행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또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아주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네, 가장 그 행복 전문가들이 과연 뭐가 행복의 개념이 뭐고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최종 가장 점수가 높았던 부분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거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동이고 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들었을 때 상당히 그 좋은 사람, 친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삶의 어떤 그 탄력성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배가해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우리 박은서 선생님하고 유지 선생님이 소감이라든지 뭐 느끼는 바가 있으시면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짧게 해야 해요? 아마 길게 해도 괜찮아요. 장 소장님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글쎄요. 아까? 예. 아니, 그러니까 요 짧게 하라는 의미가 지금이라도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예. 저는 희망이라는 거를 제 자신한테도 받고요. 저는 요즘에서 내가 희망이라는 소리를 스스로 해요. 그래서 희망을 남에서 보는 것보다 저는 제 자신에서 보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물론 어디 단체를 가던 이 앞전에 목요일날 우리가 안양대 평생교육원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시고 아니면 뭐를 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다 여기에서 희망을 보지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거는 제 2차로 듣는 거고 제가 제 자신을 느꼈을 때 내는 희망을 볼 수 있어. 희망을 내가 느끼구나 하는 거를 그런 마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순한 사람이라는 거는 제 표현하자 그러면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 정말 예민하니까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단어 선택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상대 얼굴 표정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젠지 말아야 될 단어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아. 근데 그 사람한테 유난히 그 단어가 예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한 사람보다 순하면 좋죠. 상대하기도 좋고 말하기도 편한데 예민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게 너무 예민한 사람 너무 싫어요. 정말 농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얘 괜히 농담했나? 이런 거. 그리고 걱정? 네, 그리고 익숙한 이 소리에 귀에 열린다 이 소리는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이제 일하고 연결돼 있는 상호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는 노인 주간보살대네, 여기는 복지관이네, 이런 게 먼저 들어오고 차량이 저기는 어디 있지?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울하고 좀 힘들고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쳐지는 음악. 근데 지금은 쿵짝쿵짝한 게 좋고요. 어디서 뭐가 들어도 다 좋은 거예요. 저는 뭐가 갔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방향을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가는 길에 오늘 데이트할 수 있어. 대신 그 전에는 앞에 차 꽁무니만 보고 갔다 그러면 불 밝히는 그것만 보고 가고 시간이 올 때는 아니지, 내가 좀 더 천천히 와도 되고 또 많은 걸 좀 봐도 되지 않냐? 이런 어디를 갔다 오는 도중에. 안녕히 가세요. 아니요. 네, 여기 아직 안 나갔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거죠. 좀 더 마음이 좀 자유롭다. 저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뭐가 좀 얹잖아, 불편해. 근데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누가 불편할지? 그 사람이 더 불편하겠다.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페이스북에도 막 뭐를 쓰는 것도 있어요. 뭐 저를 의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기까지 본인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냥 그거 떼놓고 말아요.
안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좋다. 저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박은 선생님은 완전히 청개구리시네. 이게 다 아시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예, 예. 우리 처음 왔으니까. 예. 유지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상의 MVP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저 요새 많이 느끼고 있고요. 확실히 그것이 잘 서면 삶이 정말 희망적으로 다 바뀐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저는 순한 사람도 저기지만 저는 사람의 결이 좋은 사람이 요새는 참 많이 매력적이라고 많이 끌려요. 뭐 순하지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일상에서 결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결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익숙한 소리는 저는 가족의 소리가 엄마의 잔소리, 아이들의 제가 깨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가정 내에서 점점 줄어들면서 그 익숙한 소리가 참 많은 그 그리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뭔가 이것이 맞을까 이런 일상의 그런 고민들을 자아내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가 4년 동안 고등학교 학부형에 그 학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자녀분들을 키우시고 그 이제는 손주들을 바라보시거나 이제 아니면 장성에서 이 교육에 있는 현실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그 가장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은 그 학습 지도하고 학력 평가 이것이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는 그 으뜸 순위이긴 해요. 근데 이에 앞서서 좀 그 인성 지도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약간 그 많은 그러니까 그 인성 지도를 사실 학교에서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가정 내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교단에 서서 한 20-30명의 지금 아이들 앞에서 서 계신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이거 좀 이래도 맞나? 이랬을 때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사명감이나 역할만을 좀 부탁드리거나 갖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좀 부모님들의 지지가 결국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의 태도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도 차후에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전폭적인 좀 지지를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교권이 탄탄해져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잘 배우고 인성을 배움으로써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배움사가 학교이니 이 고등학교까지의 저기에서 그들의 역할이 조금 지금은 교권에 좀 많은 지지를 해주셨으면 그런 것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박은선 선생님하고 유주희 선생님 대단하시네. 짧게가 그 정도면 뭐 길게 하시면 1시간 2시간 하시겠네. 고맙습니다. 그 좋은 말씀. 저는 그 소리 중에 지금 아까 가족의 소리, 엄마의 잔소리 참 거기에 하나 첨언하면은 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은데 요즘 아기의 울음소리 참 듣기 어렵잖아요. 네. 여기 전 아기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그리운 그런 이제 세대가 됐는데 우리 고 원장님이나 유 대표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가 하여튼 그 좀 해결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날 이런 시간에 이렇게 좀 참석을 같이 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또 최고의 하루가 되시고
저는 급하게 자리를 뜨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네. 공 원장님 동영상 내려받게 좀 나중에 좀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